위한 싱크탱크 36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일단 복지과 소사이어티 전화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27-2353. 02-327-2353. 그냥 전화 한번 하세요. 그러면 누가 바로 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게요, 국회의원들한테 후원하는 것만큼이나 예. 이런 싱크탱크들의 후원이 쏟아지면 신나서 일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케어. 저는 이재명 케어란 말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예. 민주 진보 진영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 아젠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예. 필연코 건강보험에 이재명 케어란 말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나중에 이제 당선되시더라도 일을 좀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 출발합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는 총선이 60일도 안 남았어요. 예. 60일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뭐 조금 더 쓰면은 예. 우리 할머니처럼 쓰면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3시 10분 되잖아요. 예. 그럼 나한테 막 불러가지고 아야 4시 다 됐다 이런 거 똑같아. 그러니까 총선이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이제 두 달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상상 못할 그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전혀 없고 학교도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초등돌봄 전면 시행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대 정원이 필요하긴 한데 지방 의대에서 아직 이 정원 증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모집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존에 지금 1학년 입학한 사람들도 다 재수하고 반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딸기 운이님 대구 북구울 민주당 원입니다. 여기도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때까지 파이팅 하시고 감사하고요. 예. 경급살님. 내가 60년대 지금까지 대화해서 지역 비호하면 친구들과도 그건 안 될 말이 다 싸우기도 했다. 허나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선 대구를 일본에 편입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출발! 자, 지금 오늘 또 4개 지역구 보는데 예. 일단 첫 번째 경기도 분당 가보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애매한데요. 누구를 그 공약을 분석할 것인가가 좀 제가 헷갈렸습니다. 일단 김은혜 전 의원이 당선은 이 분당 가부를 돼 있는데 이번에는 분당을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렇다고 지금 저 중간에 보궐선거로 온 안철수 의원 거를 하려니까 기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저 공약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것 같고 일단 지역은 2개를 그 언급하되 뭐 지금 최근에 김은혜 의원이 전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분당갑과 분당을은 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분당 갑에 있다가 분당으로 가는 것이 뭐 지역구 배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지 이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남에서도 이제 성남의 강남 이런 예.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이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행할 때 엄청 발전시켜 놓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나 이런 곳들의 기초를 닦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데 일단 분당구 갑승구구는 그 분당의 북부 쪽입니다. 예. 그래서 판교 신도시 같은 이 분당의 북부 쪽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분당을이 이제 분당의 남부 쪽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대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이 2명이 된 상황이어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혜 의정활동 실적은요? 김문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입니다. 뭐 네. 경기도지사 나가면서 정도에 사퇴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해서 법안 통과율은 0%입니다. 그 이분은 그 있잖아요. 그 경기도지사 나가가지고 새벽까지 이기고 있다가 뒤집혔을 때 대통령실에 있다가 다시 뭐 대통령실 들어가고 막 아무튼 김은혜는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서 예.
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라든지 그 이런 홍보 파트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또 홍보 수석이 되었고 네. 뭐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언들을 제조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했는지 네. 뭐 혹자는 2년밖에 못 했는데 뭘 할 시간이 있었냐 이렇게 비명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 더 지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권력의 최고 핵심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다시 이 지역구로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그 분당 지역 출신 의원답지 않게 지역은 하나도 안 챙겼더라는 것이 저희가 공약 분석하는 결과. 이 사람이 무슨 김은혜가 무슨 진정성 없는 거죠. 뭐 예.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이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출마 예상자 한번 볼까요? 예, 일단 분당 갑은 이제 그 김은혜 전 의원이 분당으로 바꾸면서 안철수 의원이 그 단수로 이번에 공간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공천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처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7, 18 21대 국회의원을 했고 또 강원도 도지사를 했는데 지역구와 상관없이 당에서 요구하는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고 김지호 그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 또 권나경 그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또 추승우 공인노무사 이런 분들이 일단 경선을 칠 것 같은데 여기에 만일 안철수 의원이 그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센 사람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은혜는 분당을로 갔고요. 네. 지금 그 김은혜가 간 곳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역구고요. 예, 여기가 임태희 그 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또 그 노동부 장관 이렇게 그분이 계속해서 삼선을 했던 데고 그 손학규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한번 당선됐고 전하진 장관이 또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될 곳인데 여기를 김병욱 의원이 이 재선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요. 김은혜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예, 정치판 상도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또 그 안철수 자리까지 뺐냐 이 소리 들을까봐 지역구를 이런 경우는 참 드물지 않아요? 예. 원래 갑이었는데 을로 간다거나 하는 방식은 그러고 이게 중앙당에서 이렇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내를 꽂아갖고 이렇게 하면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당원들한테는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예인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또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도 지역에서 아무런 반발이 없는 것도 참 그 특이하다 싶은데요. 여기에 그 이번 총선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이제 예비도 후보자 등록을 이미 했고 정윤 전 시의원하고 이제 접점 그 경선을 하겠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김병욱 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김은혜 전 의원 홍보수석을 포함해서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 을 당임위원장 그리고 이상욱 전 국가정보원 부의사관 이런 분들이 경선을 할 예정이고 진보당에서도 유인선 그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분당 갑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김은혜 이 공약 이행 평가는요? 예, 김은혜 의원이 제시한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가지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모두 하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명 김은혜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2020년 7월 2일 날 노후 도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은 바로 대안 반영되면서 폐기가 되었고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을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서 사회적 이슈화 해가지고 건설 원가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시세로 감정가로 이렇게 분양이 전환돼서 공약이 무산되었고요.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사실상 이런 공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생이라든 최저임금을 동결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도 되지 않는 거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대통령 공약인 1만 원 달성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올해 9,86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예, 달성 가능성 하. 적절성 한번 볼까요? 예, 김은혜 의원 공약들이 전부 이념 을 굉장히 반영한 이념지향적이고 포퓰리스트한 공약으로 아주 점철되어 있는데요. 아주 정치적 당파성이 뚜렷합니다. 강남 분당 등 주택 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좌파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들의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줘가지고 거꾸로 월급쟁이 근로소득세가 지금 사상채도 1조 7천억이 증가돼서 60조 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데 이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같은 분들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게 아닌가 이 생각 들고요. 건강보험료도 부과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다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케어 축소하고 또 이 온갖 것들을 깎아주면서 지역 가입자들도 이제 더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안 매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깎아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흑자이던 건강보험이 내년쯤에는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김은혜 전 의원이 기여를 한 것 같고요. 야타밸리 부지에 AI나 드론이나 IoT 같은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들은 전부 온라인에서 체험이 가능한 거거든요. 굳이 오프라인에서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하게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체험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 이걸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임기가 지금 끝나버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공약 방송에 자기감 들게 하지 마 진짜. 예. 공약하지도 않은 공약이 있고, 예.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안 지키고. 예. 자, 측정 가능성 볼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 내 재능 기부를 통해 멘토 멘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고요. 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해서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공인이 아니고 사설 자격증이고 분야별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영어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으로 하겠다. 뭐 이런 황당한 공약을 했고 몇 개의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시하지 않아서 측정 가능성 측면을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또 열받네. 나 이런 공약 볼 때마다 화가 나요. 한국말도 못하는 애한테 영어 가르치면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예. 교육이 안 좋습니다. 글자를 미리 빨리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교육학에서는 이미 정립돼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한글을 통해서 언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나서 외국을 해야지 이게 바이링구얼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학적인 논리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유치원 중에서 영어 유치원 좋으니까 관내 전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으로 하겠다 이런 황당한 공약을 뭐 자기 자녀분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좀 교육학에 대한 무지고 지역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산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영어 뭐 도시 해갖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씨. 자, 그다음 볼까요? 운영성 보겠습니다. 예,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전례가 좀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거기 강남구가 이제 파락군이 대치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해서 좀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근데 이 강사들이 분당에 와서 공짜로 강의하지는 않을 거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운영이 불가능한 공약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현동 110번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 이게 뭐냐면 공공주택 지구를 하면 싼 주택들이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공약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가지고 공약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게 돼버렸고요. 판교를 국제화해서 중고교를 국제화 중고교를 유치하겠다 했는데 뭐 일단 이거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게 국제화 중고교 유치도 불가능했지만은 지역 주민 우선 선발을 하겠다 하면 우리나라가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좀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지킬 공약만 합시다. 예. 22대부터는 지킬 공약만 합시다. 뜬구름 잡는 공약 말고. 자, 합리성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블록체인 특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판교에는 게임이라든지 IT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조성하고 있어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고요. 분당형 트램을 공략하겠다. 성남 2호선을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는데 수천억이 들기보다는 몇 억만 투자해서 버스만 몇 대 정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공시가격 결정을 국회 동의를 법제화해서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의 고유 권한 자체고 또 이런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분당이라든지 강남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필요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합리성도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그 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의 표상이고 또 그 유튜버들의 대변인 같은 그런 공약을 했는데 최근에도 그 KBS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자기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라고 해서 그거 갖고 김혜국 의원하고 싸움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방금 우리 그 민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안이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일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김은혜 법이라 해서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 발의한 것은 그 법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보내요. 예, 노후 도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다른 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분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인 을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김민기 의원이 3선째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용인이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전부터 용인시를 선거구를 이제 신설을 했는데 여기가 구성면 기흥업 수지업 같은 게 있다가 그 분구가 돼 가지고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지구 상현 이동을 포함해 가지고 기흥구가 지금 용인시 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기흥 신도시 쪽이 용인시 을 선거구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한성교 의원이나 박준선 의원이 하다가 김민기 의원이 2012년부터 내리 3선째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불출마 해줬으면 하는 분들은 불출마 안 하고 예. 김민기 의원 의정 활동을 잘했다는 이야기 되게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예. 사람도 좋고. 법안 통과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입니다. 그 가결이 4건으로 5.6%,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이 8건, 8.4%,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66건으로 가결이 6건 9.1% 상당히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가결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대인데 여기는 그래도 8% 9%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선 내리. 그러니까 김민기 의원은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예.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그러니까 3선 정도 하면은 이제 또 신진 세력한테 이제 정치를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게 욕심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소위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가 민주당의 당헌에 따라서 전략 선거구가 되어버렸고 안구벽 전략공천위원장은 청년과 여성을 우선으로 해서 전략공천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지역에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지만은 아마 전략공천이 되면서 같이 통합해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 지구당이 비계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그 5명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그 19대 권은희 전 의원, 또 김혜수 도당 수석 대변인, 김혜곤 이 도당 서민 내집 마련 추진위원장, 또 김준현 전 도의원, 또 중소기업 벤처 특별위원장인 홍정석 도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그 굉장히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조규재 그 용인시위원회 수석위원장, 진보당에서도 조병훈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인
경기지부 용인지부장, 개혁신당에서 유시진 그 청년 부위원장 이렇게 그 모든 당에서 각자 지금 다 후보를 내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용인 을은 아닐 것 같고 양양자도 용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용인 지금 사람들이 엄청 오네. 원래 용인은 이제 옛날에 그 생거 진천, 예. 그다음에 사후 용인 뭐 예. 이렇게 어. 명당이 많은 자리라고 그래요. 예. 아마 이건희 회장 이병철 이병철 회장 거기 있습니다. 용인에 예. 있는 거죠. 예. 사람이 엄청 모여드네요 지금. 예. 생거 용인이네요. 예. 자 용인을 김민기 의원의 공약 평가 한번 볼까요? 예, 김민기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지표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운영성은 중이고 나머지 4개 지표는 하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분당선을 기억역의 소상 구간을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통과 자체는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용인 도시철도 기억역과 강교 중앙역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3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포함됐지만은 경제성이 낮아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관련 업무의 경우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2년도에 이수진 의원이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달성 가능성은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적절성 보겠습니다. 예. 그 이렇게 노련하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공약 자체에는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미세먼지 걱정은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환경오염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겠다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님비주의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럼 이전받은 지역은 또 사람 안 사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을 하겠다 했는데 실내 체육관도 미세먼지나 그 초미세먼지는 들어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도서관 설립 지원을 약속했는데 도서관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를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해주고 온라인에서 그 책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었다 이런 거고 예. 측정 가능성 볼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강력버스를 확충하겠다. 뭐 확충할 노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었고요.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가밀학급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신설할 학교의 숫자도 제시하지 않았고 가밀학급 해소의 구체적인 목표도 없어서 측정 가능성이 낮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나쁜 공약이죠 지금. 예. 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 같은 예. 느낌. 교육 환경 개선도 약속했는데 뭘 어떻게 얼마나 개선하겠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론 이 지역이 이제 인구가 원체 급증하는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그 광역버스 확충이나 그 학교 신설 같은 수요가 높은 건 사실인데 3선 정도 되면 도대체 이 지역에 학교가 몇 개 필요하고 학교 몇 개 필요하고 거의 다 알 수 있거든요. 지역 교육지원청하고만 연락해도 미리 알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좀 부담을 안 지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도 제안을 안 해서 좀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중짜 하나 나오네. 중짜. 예. 자 닭도리탕 중짜 하나. 나와요. 예. 운영성에서 이제 중을 받았는데 그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셉테드 범죄 예방 설계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 이게 실제로 그 지자체만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공약에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대학 일자리 센터하고 지자체 운영 청년 센터 지원 확대 이것도 다른 지역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학 일자리 센터가 거의 실효성 있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 대학에 있는 일자리 센터에 뭘 도와주시는 그런 그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운영성이 좀 낮게 되었고 구도심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도 지원하겠다 했는데 구도심이 이런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활성화된 적이 없어서 이것도 운영성은 낮게 평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공약들의 전체적인 이 운영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으로 평가를 근데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러
공약들 중에 좋은 공약이었다. 예. 그런 예. 측면이 있다는 거고. 예, 그렇죠. 공약도 좋고 일단 뭐 예산은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뚜렷하고 아. 또 뭐 예산만 지원하면은 본인이 제시한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어서 뭐 중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합리성은요? 네.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은 상태에서 한전이 지중화 사업을 대부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인 해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인 복지관이나 노인 해관이 이미 많이 건립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다른 어떤 소프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을 전면 설치하겠다 했는데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하지 필요 없는 지역까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합리성도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의원처럼 의정활동 잘해 보이는 사람도 중지 하나 따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예.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동작구도 철도 지중화를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다 공약을 해놨는데 사실 여기 철도 지중화를 할 만큼의 수익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중화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주상복합을 대대적으로 짓는다든지 하면 그 비용 투입 대비 수익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거 자체가 지금 또다시 무산될 공약인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당이나 지구당의 검토 없이 이렇게 막 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역 공약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냐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 철도를 땅속으로 넣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길쭉한 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활용에 있어갖고 굉장히 그냥 예를 들면 철도 한 두세 개 지나가는 도로를 예. 메꾸면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자,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경기도권에 있는 지상철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개발은 좀 확실히 해줄 예.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건 오랜만에 나온 김민기 의원의 용인을 중짜 하나 나왔고요. 자, 경기 오산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좀 균형을 맞추느라고 가급적이면 그 4개 할 동안 2개씩 하고 또 같은 의원들이 있다면 좀 다섯 의원 중심으로 평가를 좀 해서 공약에 대한 실천력을 담보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 안민석 의원이 무려 지금 이 지역에서 5선을 했거든요. 이번에 나가면 6선입니다. 지난번에도 5선 했을 때 그 국회 부의장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젊어서 못했는데 지금 5선째 그러면 20년을 꽉꽉 채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고 있는데 과연 오산 지역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안민석 의원 지역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야, 5선이면은 20년이거든요. 예. 안민석 의원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60대 초반 예. 딱 그 정도 됐어요. 60 정도 됐어요. 83학번입니다. 20년이면 40살 때부터 예. 내리 5선. 야, 신화를 쓰고 있네요, 진짜. 예. 자, 안민석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보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입니다. 가결 2건으로 2.7%,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인데 가결 6건으로 8.3%, 19대의 대표 발의한 법안은 69건인데 가결 2건으로 2.9%, 18대의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인데 통과는 한 건도 되지 않아서 0%입니다. 사실상 그 법안 통과율이 아주 낮은 그런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통과된 법안도 대부분 본인이 관심이 있는 문화체육 쪽에 그 일괄돼 있어서 지역구 의원이라기보다는 문화체육 쪽 전문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신 것 같고 이분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그 감춘 재산 찾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셔서 투쟁력이 높은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성실하거나 유능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산 선거구에 누가 나옵니까? 지금 예상이. 예,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5기, 6기, 7기 오산시장을 역임한 곽상훈 전 시장이 지금 도전이 예상되고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또 조재훈 전 도의원 같은 분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이미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아마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출마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 전략 당에서 공천? 예, 당에서 지정해주면 나가겠다라고 했고 그 나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서 오산이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계하 전 오산시장, 이현수 변호사, 뭐 이건규 당 혁신위원장, 김지혜 전 오산시 의원, 그 의회 부회장 이렇게 한 6명 정도가 국민의힘에서는 각축을 벌이고 있고 진보당에서도 신정숙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선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곳입니다.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네요. 예. 자,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 합리성 5가지 영역으로 평가해 보니까 모두 다 하루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시민 참여형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기도는 부천과 수원, 의정부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그런 상태지만 오산은 아직 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은 포퓰리즘 논란이 돼서 달성하지 못한 그런 공약이고요. 전남도하고 12개 그 시군에서는 지금 100원짜리 중고등학생에게 버스 이런 지금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산비리처벌법 및 비리건절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했는데 2020년 9월에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성 가능성은 하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적절성은요? 예. 그 오산에 독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 삼국시대 산성이 있는데 이것의 성곽을 발굴해서 복원하는데 293억을 쓰고 이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원 하성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일단 저 규모도 적고 이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요거는 개발해봤자 별로 등재될 가능성이 낮은 그런 공약인 것 같고요. 부동산 연계 정보하고 수수료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젊은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정보를 찾는 게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임대료나 월세나 그 전세를 지원해주면 몰라도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은 좀 실효성이 없는 뭐 요즘 다방이나 여러 가지 그 앱을 활용해도 어디에 있는지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 180억을 들여서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라는 공약도 지금 21년도 이게 개관을 했는데 완전히 손님이 없어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오산에 뜬금없이 이런 미니어처 테마파크 이런 게 나왔나 했더니 제가 옛날 네덜란드에서 비즈니스 스칼라 할 때 이 유명한 미니어처 세계적인 테마파크 거기 있었거든요. 가보고 참 좋았는데 아마 거기를 다녔던 뭐 목사님이 제안해갖고 이걸 공약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수백억 원이 지금 낭비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측정 가능성 할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오산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학력 향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목표가 좀 명확하지 않고요. 오색시장 문화관광지로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일장 열리는 조그만한 전통시장입니다. 이런 그 자체가 문화관광지로 육성될 가능성도 없고 집중 육성이라는 것 자체도 좀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주거 문화 산업 복합 기능을 가진 스마트 도시로 우남뜰 4차 산업 복합 단지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국내에서 스마트 도시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주거나 복합 산업 모든 게 자완비된 그런 어떤 그 복합 단지가 성공한 사례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뭐 하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왜 그러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이게 일종의 트렌드 같아요. 예. 여야 할 거 없이 이런 공약 내는 게. 예. 그러니까 중짜 하나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이거 바꿔내야 된다 진짜. 예. 운영성 네. 부분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 단지로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가장 무대를 생각해서 가장하고 K-뷰티를 연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K-뷰티 부분은 그 시약청 위치하고 있는 충북 오성에 이미 그 600개 정도의 화장품 업체가 입점해 있거든요. 근데 오산에 과연 어떤 경쟁이 있어서 K-뷰티 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거에 좀 의심스럽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과 연계해서 AI 특성화고를 유치한다 했는데 특성화고는 만들어졌지만은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어 있는데 대기업과 연계도 전혀 안 돼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관련된 전문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공약이 아니었나 싶고 128억 원을 들여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 했고 실제로 21년 12월에 오픈했는데 여기도 앞서 미니어처 도시와 마찬가지로 적자 운영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근데 이분이 하신 것도 많네. 예. 미니어처 빌리지하고 저 테마파크 이런 거는 예, 하기는 다 많이 유치를 했는데 했네요. 예. 이 공약 자체가 좀 실효성 없는 공약들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어땠을까 세금이라도 덜 낭비했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성으로 갑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을 조성하겠다. 뭐 이게 여러 시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공약들인데 오산만 따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고 수원이라든지 하성 뭐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내렸고요. 치매 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뭐 이것도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할 비용 예산을 인력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공지능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폐쇄된 시설보다는 현장에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서 합리성도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그 전투력이 정치적인 분야에서 전투력은 대단히 뛰어나고 또 열심히 해서 역사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또 공약 전문가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새로운 경쟁을 한번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해본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산에서요. 다음 내리 실력은 평택을입니다. 평택을 선거구 한번 가볼게요. 예, 평택시가 이제 그 평택군 송탄시 이렇게 합쳐가지고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고 여기가 96년부터 평택시을 선거구로 신설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쪽도 뭐 미군 부대가 그 캠프 데이비스가 그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 발달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유희동 의원이 그 3선째 그 당선되었고 이번에 또 그 출마를 해서 4선을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3선 이상 된 5 의원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유희동 의원이 유승민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막히 꽂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예. 저렇게 이제 그 운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천 운빨 있는 사람들. 자, 유희동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유희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인데 가결 5건으로 8.6%입니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 2.7%.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 33%. 19대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발의한 법안 숫자도 작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유희동. 예. 평택시 유희동. 예, 동네 이름은 아닌데 이름이 좋아서 그럴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지금 이 유희동 의원이 어느 정도냐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선을 하니까 이걸 돕겠다고 정책위 의장직을 사퇴하고 가서 선거를 도울 정도로 친유승민 계열인데 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3선 의원이라서 아마 이번에도 또 공천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재강 전 평택시장,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한규찬 도당 대변인, 이재영 19대 국회의원, 최분희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같은 5명이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을 해왔고 치열한 각추전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 새날에도 패널 나오시던 김현정 지역위원장이 나서고 있고 김기성 시의회 부의장, 오세호 도의원, 김경자 서울시의원 총 한 8명 정도가 각축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아마 경선에 이기는 사람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역 쪽 한번 가봤는데요. 예. 김현정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단수 공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예. 그리고 뭐 진보당에서도 나오고 개혁신당에서 나오고 또 무소속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백가정명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삼성 반도체하고 이런 게 들어와서 지금 젊은 층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예. 상태입니다. 과거 농촌 중심의 고령자가 많던 그런 도시에서는 좀 많이 변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희동의 공약
이익평가 보겠습니다. 예, 유이등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등 5가지 지표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모두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팽택호 내에 국립과학관을 신설하겠다. 지금 뭐 거의 17개 시도가 전체 다 국립과학관 지금 다 신설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이미 가천시에 있기 때문에 신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과 양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자체도 좀 마련하지 못한 상태고요. 경기도 최대 규모의 도서 문화 콤플렉스인 팽택 책보고를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추진한 노력도 없고 유치하지도 못해서 달성 가능성은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약이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 예. 경우도 꽤 있잖아요. 예. 서울에서 이제 서울 책보고가 성공을 하니까 이름을 따갖고 지역별로 다 이런 도서관 이름을 도서문화 콤플렉스로 책보고를 만들겠다. 저 책의 보물창고 이런 의미로 냈은 것 같고요. 자, 적절성이요. 예, 권역별 도서관 설립을 하겠다는 공약도 권역별로 하기보다는 저 이미 시설에 있는 동주민센터에다가 그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 도서 대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권역별 감염 전문 병원 설립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권역별 감염 전문 병원을 정부 복지부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새로 병원을 설립할 필요도 없고 또 본인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시절에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된 예산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자기 공약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했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도 지역 쿼터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도권은 지역 쿼터제를 하면 이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공약인데 그러네요. 좀 그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이런 공약을 알면서도 내세운 거는 너무 좀 표 얻겠다는 그런 얄팍한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마나 싶을 정도로 예, 공약을 너무 이행들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할 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하세요. 예.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융 지원이든 시설, 마케팅, 뭐 지원할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쾌적한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겠다. 뭐 쾌적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인 그런 용어인데 이런 걸 공약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도로 및 철도 인근의 방음벽을 확충하겠다. 확충할 지역이나 규모 뭐 이런 부분도 전혀 제시하지 않아서 측정 가능성을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야, 그 소상공인 지원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공약이라는 게 전 더 웃겨요. 예. 소상공인한테 내가 한 200원 주면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보면. 예. 아이고. 자, 다음에 운영성 예, 가겠습니다. 운영성도 보면 황당한 게 많은데요. 어촌과 의왕 같은 연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촌도 평택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은 인구 감소로 지금 소멸되고 있는 곳이고요. 비전 이동이나 용이동 같은 소사벌에 음식, 스포츠, 웨딩, 영화, 도서, 반려동물, 산책이 연계된 문화벨트 구축하겠다 하는데 일단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단순 주거지로 현재 이미 개발되고 있어서 단순 주거지로 개발되고 있는데 예, 전혀 공약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 및 복지 확충을 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소파 규정에 의해서 돈을 그러네요. 주둔비를 지원해주고 네. 나머지는 미군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운영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공약인데 이런 걸 내거는 것 자체가 너무 포퓰리즘이다 자,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 갈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배드민턴 등 근역별, 종목별 실내 전용 구장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내 전용 구장 자체가 필요 없는 지역도 많고 야외에 설치하면은 예산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뱅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평택항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종합 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평택항 자체가 자동차나 자파나 양곡 화물, 제철 이런 화물들만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화하고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는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긴 하지만은 항구를 국제 무역항을 몇 개나 운영할 만큼의 경제력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수출할 때 롤러선이라 해가지고 자동차 배 선박의 옆을 타고 자동차 주출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건데 바로 그 롤러선이 이 평택항에 기항을 합니다. 이게 홀수가 낮아도
접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도 쓸 수 있는 그런 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종합 그 국제무역학 이거는 좀 내용을 국제무역학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내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저 공약 이행 평가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예, 지금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일단 공약 내거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가 대부분이고 어쩌다 중 하나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 예. 뜬구름 잡기 공약. 다음 주까지만 경기 남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서울로 들어오면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걸고 있는 공약들도 좀 실현될 거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지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예. 이슈화 좀 시키는 게 우리가 맞죠. 이렇게 이 방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에 출마하시는 분들 이제 본선 올라가시면 제대로 된 공약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또 재탕하실까봐. 예. 이젠 용서 없다. 새날 방송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총선 역사에 길이 남을 방송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분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총선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의 공약도 한번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못 지켜. 이렇게 예. 될 가능성이 그럼 없죠. 필요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 네. 그 좀 그 실현 가능한 이런 공약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예, 과연 상이 나올까? 예. 단 한 분이라도. 개항 을로 갈까요? 자, 오늘의 종합. 예. 일단 그 분당갑의 김은혜 의원 공약은 그 일단 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은 본인 말과 다르게 실제로 이것을 시행시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현 집권 세력의 핵심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서 무슨 염치로 또 이 지역에서 나오겠다고 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특히 이번 공약은 세금 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같은 이런 그 좀 그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의 뜻을 반영한 걸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세수 감소로 인해서 근로소득세가 1조 7천억 증가해서 60조 가까이를 그 봉급 생활자들의 그 봉급에서 떼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금 인상 반대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지 60조 이상 그 법인세 삭감해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 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죠, 예. 김민기 의원은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 분당선 연장이나 용인 도시철도 연장, 실내체육관이나 도서관 것을 이렇게 건설 관련된 공약이 많았고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될 쪽으로 그 이번에 나온 후보들은 좀 공약을 바꿔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안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 미니어처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건립은 했지만은 하자마자 바로 적자에 들어가는 이런 실효성 없는 공약 말고 실제로 실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으로 좀 바꿔서 그 경선 과정에도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아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평택시 의뢰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국립과학관, 평택책보고, 도서관 문화벨트 조성 이런 것들을 공약했는데 거의 된 것이 없고 이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민원 해결성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이 중진 의원이 좀 할 바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실드가 아니고 관성대로 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악마화가 잘 먹히는 거예요. 아, 뽑아줬더니 뭐 지역 발전도 못 시키고 뭐 국회에 가서 싸우기나 하고 이번 서울의 여론조사에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여야 다 나빠. 예. 그럼 결국엔 누가 손해보냐? 우리가 손해봐요. 그래도 민주당 쪽 계열의 사람들이 법도 잘 만들고 국민의힘보다 나아요. 예. 근데 양쪽 다 악마화를 시키면은 투표 포기한 사람이 많아져. 그러면 윤석열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지금 이제 보니까 지역별로 비슷하게 나오는 공약 많고 대체적으로 뜬구름 잡기 되게 많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됐구나 지금까지. 그런 느낌이죠 지금 우리가 맞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아마 노력을 하셨더라도 아마 우리가 하는 평가에 이제 불만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켰다고? 왜 이 정도 잘 지켰는데 왜 하야하실지도 없겠는데 공약이라는 게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뭘 지키는 했어.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 그럼 공약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그 선거 전에 날 잡아가지고 잘한 지역구를 한번 부숴보는 그것도 이벤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판을 너무 많이 벌려요. 일주일에 겨우 50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언제 다 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상 한번 찾아봐요. 예, 국민의힘이라도 알겠습니다. 상 하나 나오면은 예. 우리가 저 무조건 축하해주게 수정해드리고. 축하해주게. 예. 아 진짜.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낫죠. 예. 아니 훨씬 낫습니다. 중자가 예. 같은 하이어도 레벨이 좀 다르고요. 진짜 예. 뜬구름 잡기 많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사회복지 공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베드타운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산업 기반을 좀 구축한다든지 뭐 또 그 건물을 뭐 신규로 많이 짓기보다는 있는 건물들 좀 잘 활용하고 그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데 뭐 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전에 그러셨거든요. 왜 지방에서 상이 없어요? 그거 토호여서 그래. 수도권으로 가면 상 나올 거야 하셨잖아요. 예. 경기도 다 돌았거든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서울로 가면 좀 좋아질 예. 거라고. 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나와줘야죠. 하나는 예. 나와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9회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 여기서 물러가고요. 이따가 여러분들은 아까 저 강북을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정봉주 TV로 가시면은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쉴드 치느냐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방송 마치고 새날에 이따가 9시에 다시 올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